여러분,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5명이 지금 나오면서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미크론 확진자 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인 방역 조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정부가 위드 코로나 후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통제 방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5명 어제 저녁에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발표가 되면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당장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던 부부, 40대 부부라고 그랬나요? 40대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서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첫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부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다 줬던 지인도 오미크론이 발생이 됐어요. 와, 이거는 여러분, 같은 차 안에서 집으로 지금 데려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에 오미크론이 감염이 됐다니까 감염의 속도가 짐작이 되시죠?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게다가 이 나이지리아에 또 갔던 2사람도 동시에 오미크론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타고 왔던 비행기 45명이 탔다고 했나요? 이 비행기는 또 어떨까요? 이 비행기도 그만큼 같이 탔던 사람들이면 한 공간에서 공기를 똑같이 흡입을 했을 테니까 확진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은 오미크론이 발생됐다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공항이 완전히 횡댕그레하게 됐었어요. 얼씬연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시다시피 보츠와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등등등등 8개국에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디오피아를 경유해서 한국에서 온 그런 부부들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5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지금 다른 주변인에게도 굉장히 많이 옮겼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한번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도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요, 그만큼 밀접 접촉자들은요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족이라든가 또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 4명에 대해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랐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제가 말하기가 진짜 무섭네요. 그만큼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가 빠르게 확산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로키 상태예요. 이 보세요, 그로키 상태. 지금 어제 9시 현재도 4,317명입니다. 거의 4,900명대 아니면 5,000명대도 근접할 수가 있어요. 어제 9시 현재까지가 4,317명이니까. 그런데 11월 30일에는 5,123명이었죠.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3,000명, 4,000명, 5,000명으로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완전히 그로키 상태거든요. 그로키 상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정도 빨리 늘어나면 이제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런 상태에서 오미크론까지 터졌단 말입니다. 병상대란은 또 어떻고요? 병상대란. 지금 여러분 이 지표로 보면요. 병상대란은 이미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90.7%가 중환자 병상이 가득 찼습니다. 인천은 88.6%고요. 경기도 87.6%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소독을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감안하고 또 사망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병실을 소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서울, 인천, 경기는 벌써 병상이 만실이라는 거예요. 세종이나 대전은 만실이 된 지가 오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전국의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오미크론이 발생한 데다가 현재도 그렇게 상태니 최악의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말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야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확산된다면 여러분 이게 후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후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수가 나오게 되면 말입니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고고 사망자는 30명, 40명까지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도 원래 2차 개편이 12월 13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여기도 이제 살아날 수 있겠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 희망까지도 이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유흥시설이요. 당장 1차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완화도 지금 걱정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를 했는데 과연 또 어떤 통제가 나올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 5,000명이라면 다음 주에 10,000명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가천의대 교수인 정재훈 교수는요. 다음 주에 10,000명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10,000명도. 그렇게 되면 지금 바닥은 안 그래도 초토화인데 진짜 최악의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다음 주 가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되면 결국 말입니다. 통제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입국 금지시켜라 하면 이미 늦었나요? 이미 늦었을 가능성도 크죠. 40대 부부가 30대 지인에게 확산을 시켰고 또 부모나 장모나 또 다른 지인에게 번졌을 거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족에게 얹어서 10대 아들에게 또 번졌고 10대 아들은 이렇게 되면 이미 번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가 일본처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은미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체육관 시설 빌려서 말입니다. 중환자 시설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재택치료로 가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상상하기도 힘들 가능성. 재택치료에 집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만약에 의료대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걷잡을 수도 없을 수도. 이게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 지금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도 하루에 40명 안팎이 죽어나가잖아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감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제가 말하는 건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해놓고 말입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참 답답해 보이네요. 게다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지금은요 국민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체육관 빌려서 중환자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경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렵다 하는데 연말 대목마저도 바닥 경제가 망친다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소비 진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연말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장사를 해보면 1년 전체 12달 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서 20%에서 많게는 30% 연말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말 대목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1년의 매출액의 20%에 30%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저는 그래서 정부에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제보다는요. 이게 위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요. 장사를 못해서 재산까지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